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원 인계 목록 읽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이혜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할 그 수학원이라고 하는 기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원이라고 하는 기관은요, 황족과 귀족의 근대식 교육을 위해서 고종이 특별히 설립한 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06년 10월 23일에 국내부 관제 중에서 수학원을 증치하는 건이라고 하는 증치하는 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1906년 10월 23일에 설립된 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1906년 10월 23일부터 1910년 10월 4일까지 약 4년 정도 설립된 기관이었는데, 이 기관은 오른쪽 아래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경운궁 양의제라고 하는 건물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05년에 정면 7칸, 측면 4칸 구조로 건축된 건물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덕수궁에 있는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그 관제를 살펴보면 수학원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빨간 색깔 네모에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그 각각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그 수학원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목적이나 직원 수나 그 직원에 대한 어떤 직무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광무 10년 10월 23일 포달 제140호로 반포된 관제인데요. 첫 번째 항목에는 그 수학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설립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족 및 귀족의 교육을 위하여 수학원을 설치한다 라고 첫 번째 항목에서 첫 번째 제1조목에서 이 수학원에 대한 그 설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 항목에서는 직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본원, 수학원에서는 좌계, 왼쪽에 따로 기록한 것과 같이 직원을 둔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어떤 직원들을 두었냐면 원장 1인, 차장 1인, 교관, 전임으로 4인, 서기 3인 이렇게 총 9명의 사람들을 두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직원 항목의 윗부분을 보시면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광무 11년, 그러니까 1907년 5월 31일 포달 제152호로 교관 아래에 전임 두 글자를 첨가하여서 넣는다라는 기록이 조그맣게 적혀 있는데, 방금 전에 읽었던 원장 1인, 차장 1인, 교관 전임 4인의 그 전임, 교관 아래에 적혀 있는 전임이라는 글자가 1907년 5월 31일 날 집어넣어진 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면요. 융희 원년, 그러니까 1907년 11월 27일에 포달 제163호로 제2조 중에서 원장 다음에 차장 1인과 제3조 원장 아래에 차장을 아울러 더 첨가하여 넣으며 제4조 다음에 제5조를 더하여 넣고, 그러니까 4조 다음에 5조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원래 5조였던 항목은 제6조로 배차, 차례를 정하여 개정, 고쳐서 바르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장이라고 하는 원장 다음에 있었던 차장 1인도 1907년 11월 27일에 추가로 들어가게 된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관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원장과 차장은 책임관급이고 교관은 주임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서기는 판인관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4조 같은 경우에는 원장의 직무, 제5조는 차장의 직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4조의 원장의 직무를 살펴보면 원장은 국내 대신에 지휘 감독을 수하여, 그러니까 지휘 감독을 받아서 교육을 주재하며, 원무, 그러니까 수학원 업무를 총관리하고 직원을 총감독한다라고 원장의 직무를 기록하고 있고요. 제5조에서는
차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장리, 일을 맡아서 처리하고 원장이 유고 때에는,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판, 대신 맡아서 처리한다 라고 하여 차장의 직무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교관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교관 같은 경우에는 원장의 명을 받아서 교육에 종사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교관들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아서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7조에서는 서기 직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서기는 상관의 명을 받아서 서무에 종사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3명의 서기가 그 서무, 수학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처리했던 사람들이라고 알 수가 있고요. 교관 같은 경우에는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의 선생님만으로는 조금 부족했던 모양인지 외국인 선생을 초빙하는 항목도 함께 수학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장이 필요로 인정할 때에는 교육의 연달, 그러니까 교육에 숙달된 사람 중에서 그 외국인을 고용하여 구한 다음에 교육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제8조목에 들어가 있고요. 9조목에서는 그 수학원에서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학과목은 수신, 국어, 한문, 외국어, 수학, 지리, 역사, 이과, 도화, 음악, 체조 이런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와 한문, 외국어와 같은 문과 계열의 수업과 수학이나 역사, 이과와 같은 수학, 물리학, 과학과 같은 수업도 그 당시에 배웠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도화 같은 경우에는 글씨 쓰는 서예라든지 그림과 같은 미술 수업이고요. 음악은 노래를 부르는 수업이었던 것 같고 당시의 체육 수업은 체조라고 하는 항목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 수업도 별도로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10조에서는 학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원의 학년은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에 3월 31일에 끝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1년의 학기는 4월 1일에 시작해서 3월 31일, 다음에 3월 31일에 끝나는 그런 학기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보이는 수학원 관제에서는 방학 같은 것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관제에서는 사실 볼 수 없지만 당시의 신문기사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보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은 되지만 관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11조 항목에서는 학과목을 선정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원장은 매 학년 초에, 그러니까 4월 1일 날 시작되는 그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제8조 과목 중에서 본 학년 내에 교수할 학과목을 선정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제12조에서는 학과목 및 교과서를 선정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매 학년 초에 원장이 교과서를 선정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배워야 될 학과목을 원장이 그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과서와 학과목을 정한다는 것을 이러한 관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13조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교수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2시간 이상 5시간 이하의 범위로 원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매일매일 수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지만 2시간 동안 수업을 했는지 5시간 동안 수업을 했는지까지는 관제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항목입니다. 제14조에서는 학생 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족 및 귀족 중에 본원에 입학할 자제 20명 이내를 선정하여 재가를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황족과 귀족의 자제 중에서 한 20명 이내로 잘라서 그 수학원에서 공부할 만한 학생들을 특별히 재가까지 받아서 확인을 받은 후에 어떤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것인지 정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장이 본원, 그러니까 수학원의 세부 규칙들을 정할 수 있다고 하는 항목이 제15조에 나오고 16조에서는
본원 교육에 관해서 중요한 사항은 수학원 원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부 대신이 학부 대신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제17조에서는 본 관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국내부 관제를 모두 의거한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국내부 관제에 따라서 수학원이 이루어졌던 것을 마지막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학생 수는 대체로 20명 내외를 유지를 했고, 그리고 이 수학원이라고 하는 학교가 설립된 이유 자체가 황족과 귀족의 교육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국내에 있었던 황족의 교육에 관여한 특별한 기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학원에 입학해서 다녔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분들은 바로 영친왕 이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친왕의 교육을 위해서 그 영친왕 또래의 귀족 자제들을 선별하여서 교육을 했었는데, 불행하게도 1907년 12월 달에 일본으로 강제 유학을 가게 되면서 이제 영친왕과 함께 수학원에서 공부하던 동무 2명과 함께 일본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로 조대호, 서병갑이라고 하는 분들이십니다. 이 두 사람과 함께 원래 수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일본으로 가게 되자 수학원의 교육 목적이었던 황족과 귀족 자제의 교육을 위한 기관인데 영친왕이 가게 되었는데 이 수학원에서 계속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귀족 자제와 황족 자제들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학원에서 여러 학생들을 받아서 20명 이내의 학생들을 받아서 계속해서 교육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친왕과 함께 일본으로 강제 유학을 가게 된 사람 중에는 그 조대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 병합 조약에 큰 공을 세웠던 조중응의 아들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수학원이라고 하는 기관 자체와 그 일본 유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일본의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본의 입김이 굉장히 강했던 것을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항목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다음에 보실 이 성적표 항목인데요. 성적표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 수학원에 입학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이기종, 김우진, 김성진, 박부양, 정진세, 이기용, 유기용, 박리양, 이범형, 홍성희, 이순용, 김용면, 이환용, 이혜승, 서홍석, 한충현, 윤진구, 김건영, 이중섭 등 한 19명에서 20명 내외의 사람들의 이름을 쭉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당시 영친왕 또래에 20세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20세 무렵의 그 귀족 자제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항목이고요. 오른쪽 아래쪽을 보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교과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적표가 마련되게 된 이유는 바로 태황제, 고종의 치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치규는 1909년 3월 16일 순종실록에 나타나는 기사를 통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고종이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본 수학원을 설립한 것은 짐이 황족을 키워서 성공시켜서 여러 학교의 모범으로 되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요즘 듣자니 학생들 가운데서 간혹 공부를 잘 하지 않아서 진보할 가망이 없다고 하니 매우 개탄할 일이다. 이제부터 학생들의 근만, 그러니까 성실함과 성적표를 달마다 들여보도록 하되
만약에 분발하지 않고 학업에 태만한 자가 있으면 엄하게 신칙하며 원장을 원의 규정대로 상당하는 법을 집행하고 그 부형들도 잘 감독하고 권고하지 못한 책임을 모면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고종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가운데 보면 학생들의 근만과 성적표를 달마다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고종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성적표가 매달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치규는 3월 16일에 있었는데 월종 시험 성적표가 현존하는 것으로는 1909년 5월부터 1910년 4월까지 총 11개의 성적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적표가 다 남아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고종의 치규 이후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고종이 그렇게 날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얼마만큼 오르는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고종의 그러한 마음이 들어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11개의 성적표를 살펴보면 과목별 성적이 100점 만점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마다 학 과목마다 몇 점씩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표가 총 6종이 있고요. 석차 순으로 이름만 1등부터 20등까지 쭉 적혀 있는 이름만 적혀 있는 성적표가 5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이름만 성적 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름만 적혀 있는 성적표가 아마 고종에게 보고된 성적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성적표를 살펴보면요. 그때 들었던 학과목이 적혀 있는데요. 한문, 어학, 산술, 대수, 외지, 외력, 동물, 식물, 도화, 창가, 장문, 지문, 체조, 마지막으로 근만 점수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술은 수학, 간단한 산수를 얘기하는 것 같고 대수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과 같은 좀 고차원적인 수학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외지 같은 경우에는요. 지리 수업을 말하는 거고요. 외력 같은 경우에는 세계 역사 수업을 얘기를 합니다. 동물과 식물은 동물학, 식물학을 얘기를 하고 도화 같은 경우에는 서예라든지 미술과 같은 수업, 창가는 음악 수업, 장문 같은 경우에는 글짓기 수업,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을 의미합니다. 체조는 체육 과목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근만 점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09년 3월에 고종의 말씀이 있으셨지만 사실 시험지마다 살펴보면 응시하지 않은 미응시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쭉 살펴보았을 때 집안의 사정이 있어서 단순히 일회성 결시라고 하기에는 그 다음 성적표에도 미응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살펴봐야 하는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집안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험을 보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수학원에 이름만 올려놓고 별다른 이유가 없이 결석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근만 점수 혹은 수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의도적으로 시험을 치르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배웠던 학과목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수업이 있는데 이때 배웠던 교과서들, 항목은 다음과 같은 공문서류 인계 목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목록을 살펴보면요. 오렌지 색깔이 나는 저 주황색 표지에 적혀 있는 자료인데요. 그 자료를 한 장 넘겨보시면 오른쪽에 보이는 회색빛 그 표지가 보입니다. 원래 만들었을 때는 1911년 2월 1일 날 회색 표지가 나는 저 공책으로 작성을 했다가 나중에 오렌지 색깔이 나는 주황색 표지를 한 장 덧붙여서 표지를 개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표지에 적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명치 44년 2월 1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1911년 2월 1일에 작성된 문서 서류 목록집이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왕직 서무계 문서실에서 작성한 서류 처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 국내부 각 부국에서 구 규장각 기록과로 인계한 공문서류 목록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당시에 규장각 기록과로 이관하면서 남은 문서 서류 처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총 10가지의 목록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항목을 보면 수학원 소관 참고서 목록책이라고 적혀 있어서 수학원에서 관장하고 있었던 참고서 목록을 적어놓은 책, 참고서 책을 적어놓은 목록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게 1907년에 한번 작성되고 1910년에 한번 작성된 두 가지 목록을 볼 수가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서 목록임을 알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 같은 경우가 수학원 각과 소관 사무분장 각항 공문 부축 명세표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학원에서 활용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공문서들의 목록들이나 아니면 비품 같은 것들의 목록들을 쭉 기록해 놓은 장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항목에서는 동궁에서 가지고 있었던 도서, 목록들을 정리해 놓은 목록집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 항목이 수학원에서 사용한 교과서를 조사한 수학원 교과서 조사부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수학원과 관련된 항목은 이 공문서류 인계 목록에서 4가지 항목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홉 번째 전 수학원 교과서 조사부라고 하는 항목을 통해서 수학원에서 활용하고 있었던 교과서 목록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에는 공책,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유선 공책처럼 다음과 같은 공책을 사용을 했는데요. 보시면 빨간 색깔 인찰 공책지에 붓으로 필사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끝을 보시면 국내부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국내부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던 공책에 필사한 내용임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교과서 조사부 같은 경우에는 명치 43년, 그러니까 1910년에 1910년 9월에 작성한 전 수학원 교과서 조사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한 장을 넘기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서목, 호수, 현재수, 결수, 비고, 합계 해서 총 6가지 항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목, 책의 제목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호수 같은 경우에는 5개 책이 한 세트일 때 제일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 네 번째 책, 5번째 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고, 세 번째 현재 수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이기 때문에 수업용으로 가지고 있는 책, 학생들 것으로 가지고 있는 책, 이렇게 한 책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현재 확인되는 책의 수를 보여주는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결수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전체 책 중에서 없어진 책 수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없어진 책이 있는 경우 왜 그 책이 없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고라고 하는 항목에 몇 책이 왜 없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수와 결수를 합한 총 책수, 원래 있어야 하는 총 책수를 마지막 항목인 합계라고 하는 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목 위에 빨간 색깔 광각 위에 연필로 체크한 표시가 있고요. 그리고 호수라든지 결수, 비고 부분에 연필로 동그라미를 친 부분, 그리고 현재 수
밑에 점을 조그만하게 찍어놨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교과서, 수학원에서 사용한 교과서를 실질적으로 조사하면서 이런 수량을 파악한 흔적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서목을 앞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 항목은 소학대전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제일 첫 번째 책부터 제3책까지는 지금 현재 17책이 있고요. 제4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6책이 있고 제5책은 17책이 현재 수학원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결수를 살펴보면 제1에서 3책과 제5책은 3책씩이 없고요. 제4책은 4책을 잃어버렸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비고를 살펴보면 왜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학대전 제1책, 2책, 3책, 5책 같은 경우에는 각각 3책씩 총 12책이 없는데 그 없어진 책 한 책 같은 경우에는 동궁전화 봉진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책은 일본 재학생 급여라고 비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친왕 이은이 일본으로 강제 유학 가면서 동궁전하인 영친왕에게 한 세트를 주고요. 함께 일본으로 유학 간 수학원 학생이었던 2명에게 각각 한 세트씩 제공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제4책 같은 경우에는 4책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3책은 동궁전하와 2명의 학생에게 주었다라는 기록을 봐서는 앞에서 봤던 1, 2, 3책, 5책과 함께 3책이 동궁전하와 함께 배종했던 2명의 학생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 수가 있고 나머지 한 책은 본원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수학원에서 나머지 한 책을 잃어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 항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학대전 다음 항목은 소학언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소학언해도 소학대전과 마찬가지로 3책씩 없다라고 결수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부분들은 동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학대전과 마찬가지로 동궁전하와 배종했던 2명의 학생에게 이 책을 지급했음을 알 수 있는 항목입니다. 소학대전, 소학언해 다음에는 논어대전이라고 하는 책이 나타납니다. 이 책을 살펴보면 결수에 4책씩 없는데 3책은 학생이 불납, 한 책은 학생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살펴보면 수업이 끝난 다음에 그 책이 모두 다 완료가 되면 그 책을 모두 다 읽고 나면 수학원에 반납해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불납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을 통해서 원래는 납부해야 맞지만 3명이 납부하지 않고 집으로 그냥 들고 가서 반납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고요. 3명의 학생들이 반납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1명은 분실했다. 학생이 한 책을 들고 가서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은 것과 분실한 것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보면요. 논어대전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는데 그 논어대전 중에서 제6책 같은 경우에는 총 8책, 21책 중에서 8책만 현존하고 있고 13책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고를 살펴보면 학생 13명이 반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제7책, 논어대전 제7책을 보면 현존하는 책이 21책이고 결본이 0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1910년 10월에 수학원 문 닫을 무렵에 논어대전 6책을 강의를 하고 있었고 제7책은 아직 강의가 나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논어대전 다음에 나오는 논어언해 같은 경우에는요. 논어대전을 우리말로 번역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3책의 현재 수량을 처음에는 6이라고 기록을 해 두었다가 나중에는 붉은색 글씨로 8로 고치고 그 밑에 잃어버린 숫자, 결수를 원래는 15라고 적었다가 13으로 붉은색 글씨로 고치게 되는데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잘못된 수량이 있는 경우에는 주묵, 그러니까 붉은 색깔 먹으로 바로 고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쳤던 이유로는 학생이 반납한 숫자를 그때 잘못 파악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추후에 자료를 반납하면서 불납했던 그 자료의 숫자를 고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는 자료가 바로 그때 수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봤던 논어언해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학원에서 봤던 자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요. 제일 마지막 장에 찍혀 있는 수학원인이라고 하는 도장인데요. 이 도장을 통해서 당시 수학원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료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왼쪽 아래쪽에 연필로 기록해 놓은 그 부분을 통해서 이순용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지고 있었던 논어언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그 성적표에 이순용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수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봤던 자료임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지나 본문 사이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책이라는 의미로 도장을 조그맣게 찍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에게 공부를 위해서 전부 다 지급을 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책이라고 책도장을 찍을 수 있을 만큼 그 확실하게 개별 지급이 되었던 책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실제로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에 대한 내용은 교과서에 따로 기록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당시의 책을 굉장히 깨끗하게 보면서 공부를 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논어언해 다음에는 간본맹자라고 적혀 있고요. 이 책도 제1, 2, 3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 제일 첫 번째 책을 보시면 제2책은 제일 첫 번째 책 같은 경우에 두 책 같은 경우는 학생이 2명이 잃어버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세 책 중에서 두 책은 학생이 잃어버리고 나머지 한 책은 교관이 잃어버렸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관, 그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에게도 지급이 되며 교수가 빌려갔을 수도 있고 잃어버렸을 가능성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 두 번째 책 같은 경우에는 한 책이 없는데 학생이 잃어버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제 3책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린 게 없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1910년에 수학원이 문을 닫을 무렵에는 제 2책까지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본맹자 다음에는 윤리학이라고 하는 항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책은 앞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두 책은 동궁전하께서 가져가시고 두 책은 학생에게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한 책은 학생이 잃어버리고 나머지 한 책은 교수에게 차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이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고 교수에게 지급해 준 것, 빌려주었다라고 적혀 있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시는 부분은 대한지지라고 하는 책이고요. 만국 역사라는 항목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만국지지 그리고 만국약사라고 하는 항목을 통해서 당시의 지지, 그러니까 지리지와 같은
지리 수업이 있었고, 그리고 동국 역사와 만국 역사를 따로따로 배우는 등 역사 수업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만국 지지라고 하는 항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리 수업뿐만이 아니라 세계 지리 수업도 따로 배웠음을 알 수 있는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서 보이시는 부분이 중등 만국 지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보이시는 자료가 신증 산술이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이런 책을 쭉 봤을 때 생각보다 많은 자료가 동궁전하께서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항목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보면요. 그 당시에 배웠던 만국사라든지 소물리학, 그 당시에 배웠던 물리학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식물학 수업, 아니면 식물학 부도와 같은 식물학 수업에 필요한 도감 같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자료고요. 수신서라든지 1어 독본과 같은 여러 가지 항목의 책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들의 비고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동궁전하께서 가져간 자료들도 있고요. 본원에서, 수학원에서 잃어버린 자료들도 있고, 학생들이 납부하지 않은 자료도 있고, 학생들이 잃어버린 것, 교수에게 빌려준 것, 교수가 잃어버린 것 등 다양한 책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자료입니다. 1어 수업뿐만이 아니라 영어 수업도 있었던 것을 화영진계라고 하는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영어 독본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도 영어 수업이 여러 가지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자료를 살펴보면 신찬지문학이라고 하는 자료도 있고요. 마지막 자료에 신편동물학, 근세대수, 경제학, 법학통론과 같은 자료들이 있는데 비고를 살펴보면 학생 20인 불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봤을 때 진짜 마지막에 수업했던 자료들이 아마 산술교과서, 신찬지문학, 근세대수, 경제학, 법학통론과 같은 이 5종의 서적 같은 경우에는 20명이나 책을 반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봐서는 그 1910년 10월 무렵까지 수업을 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고요. 당시 작성된 성적표를 통해서도 당시의 경제학이라든지 법학과 같은 수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관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과목들이 쭉 나타나게 되는데 그 관제에 나타난 과목과 교과서명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한문 수업에 해당하는 교과서가 굉장히 많고요.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라든지 영어와 같은 수업이 있었고 그 수업을 맡았던 사람들이 아마 외국인 교수들이 아니었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수라고 하는 항목을 통해서 방정식에 해당하는 고차원적인 수학도 함께 배웠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과라고 하는 항목에서는 물리학이라든지 식물학이라든지 동물학, 그리고 지구과학과 같은 여러 가지 수업이 있었고 역사에서는 우리나라 역사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에 대한 수업도 함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악과 체조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사실 교과서를 찾아보기가 힘든데 성적표에서는 창가와 체조라고 하는 항목이 항상 나타나는 것을 봐서는 그때 창가, 음악은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체조는 그때 당시에 운동을 하는 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교과서를 따로 만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영친왕에게 지급된 서적을 살펴보면 총 30종의 교과서 중에서 11종의 서적을 지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11종의 서적은 소학대전, 소학원회, 윤리학, 대한지지, 동국역사, 만국지지, 만국약사, 신정산술,
일어 독본, 영어 독본, 예천명과 같은 책들인데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일본 유학길에 오르기 전 1907년 무렵에 사용하고 있었던 수학원 교재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1907년 무렵에 봤던 내용들은요, 5종의 서적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사실 여러 책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결본이 0이라고 했던 그런 부분에 바로 앞권까지는 그 당시에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수학원에서 배웠던 여러 교과서들에 대한 내용들을 목록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수학원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교과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른 자리를 통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